예,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7일 부동산계의 혁명가 갈릴레오 정의입니다. 아, 갈릴레오. 이게 꼭 굳이 그런 식으로 외국 사람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죠, 뭐. 또, 그래야 또 이렇게 조금 시선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이런 게 좀 슬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순수하게 조회수 뽑기 위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언급했어요. 이런 물건 나올 때마다. 자, 시세 18억짜리 집이 9억이래요. 9억인데 청약자가 20만 명이 왔답니다. 야, 여러분 혹시 여기 청약하셨어요? 어? 네, 59m 제곱. 요즘 이제 59m 제곱이 확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뭐 85m 제곱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소위 말해 우리 베란다 확장. 베란다죠, 베란다. 발코니에요, 베란다예요. 예, 한국식으로 해야죠. 뭐. 한국 사람들이 베란다라고 다 부르니까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확장이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의미를 가져요? 실질적으로 발코니가 없는 집을 우리는 분양을 받는 거예요. 발코니 확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법상으로는 그죠? 다섯 평 거의 다섯 평이죠. 이 확장 면적이 다섯 평이 건축 대장에 서류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주거지, 우리 주거 면적이 다른 도시보다 적은 걸로 나와요. 실질적으로 서울이 도쿄나 뭐 뉴욕이나 다른 데보다 적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더 넓다고.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섯 평이 우리는 발코니 없는 집, 발코니가 작은 집을 사는데 베란다 확장이라는 이상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된 건데, 자, 여러분들 이런 청약이 있으면 글쎄요, 뭐 이런 청약을 하시는 거나 로또를 사는 거나라고 봤을 때 우리가 비용 대비 예, 어떤 게 더 확률이 좋아요? 이런 청약에 임하시는 게 더 높습니다. 로또보다. 그런데 이제 로또는 매주 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자주 없다 보니까 힘들죠. 내 에너지를 뺏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제 책을 사서 보시는 겁니다. 이제 제 책이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제 슬슬 저도 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기 했는데 자 이야기 계속 풀어갈게요. 아 9억이라는 건 지금 이게 분양가가 9억이었다는 얘기죠. 예, 9억의 분양가였는데 이제 이 세대 모집 중에서 뭐예요? 18억 현재 지금 시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수가. 어, 그래서 막 기사가 이렇게 막 다 예? 앉아서 9억 번다. 진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 봐야 돼요. 지금 아파트값 폭락론 이야기 하시는 분들하고 왜 서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죠?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어 봐 난리 났다. 뭐 양화대교 간다는 친구들부터 해서 난리 났죠. 그런데 왜 집값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폭락해서 막 그 어마어마한 막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우리 막 폭락론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세요. 자기가 말한 마치 종말론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 시간이 곧 옵니다. 그때 내 말 듣고 사세요. 그런 말 한 사람 치고 지금 2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또 항상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실은 그냥 유튜버예요. 유튜버고 그 관종인데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에너지를 쏟고 최대한 많이 일하는 거는 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진짜 부동산에서 뭔가의 획기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도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책을 쓰는 거고. 예. 자, 여러분들 보자고요. 이제 이런 기사에 나와졌는데, 자, 우리 KB
부동산 시세입니다. 그죠? 영동포 자이 디그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최근 실거래가 14억이죠. 매물 평균가가 24억이랍니다. 10억 낮춰야 돼, 10억. 그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나 지금 아이고 빨리 아파트 팔아야 돼,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평수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파시려면 탈출하시려면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니까 난 빨리 탈출해서 반값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주식하면서 여유롭게 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금매라고 내놓은 시세보다 10억 낮춰야 됩니다. 10억. 예? 최근 실거래가 10억. 그죠? 18억이 어딘가 모르겠어요, 저는. 자, 보세요. 우리가 2024년 3월에 매매 8억 9,662만 원 한 건. 이건 뭐겠어요? 그죠? 아마 뭐 조합원분이나 뭐 이런 거겠죠. 예. 한 건이에요, 한 건. 예? 이 기간 동안 1년에 한 건 거래됐습니다. 한 건. 이 거래가 진짜 시장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내 거 팔아주세요 해서 거래된 물건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30년 기다려도 안 팔립니다, 여러분 물건. 자, 그리고 나서 몇 건 거래됐어요? 네, 한 건 거래됐어요. 14억에. 두 건도 아니에요. 2024년부터. 그죠? 자, 그리고 총 지금까지 몇 건 거래됐어요? 네, 5년 동안 세 건 거래됐습니다. 세 건. 네, 세 건 거래됐어요. 다른 면적 볼까요? 제가 지금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거죠? 예, 다른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자, 이상한 현상이 있죠? 아까 지금 면적 타입상 보세요. 어, 저 때문에 안 보이나요? 씨, 이렇게. 아, 참네. 예. 자, 보죠. 아, 월세 전세 있죠. 매매 14건, 100, 예, 14건. 그리고 24평형에 없고요, 없고요. 예, 큰 세대 5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자, 34평형 봅시다. 좀 시세가 좀 웃기지 않아요? 34평입니다. 14억이죠. 아까 거보다 더 큰데 가격은 더 적죠? 뭔 근거예요? 제가 지금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찾아서 하는 거겠지만. 예?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더 큰 평수가 어? 그죠? 매매 가격이 14억 대고 거래된 게 없어요. 근데 18억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없잖아요. 예? 예? 이거 이제 분양권 매매 18억. 예, 이거 뭐예요, 지금?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 아니, 그러니까 매물로 지금 내놓은 가격이잖아요. 실제 거래된 거는 14억도 안 되잖아요,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샀을 때 얼마에 분양받은 거예요? 9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8억인데 내가 뭐 금매로 팔아야겠다. 그러면 한 10억이나 11억, 뭐 12억 내놓으면 팔리지 않겠어요? 이거에 또 깜짝 놀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웃긴 거죠. 그리고 이런 데는 대부분 무슨 개발이에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나. 그러면 조합원들이 80%예요. 일반 분양권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80%를 다 차지하고 분양을 한 거죠. 다 자기네들이 받고. 그리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함으로써 이제 가격 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을 높게 잡아요?
그래야 좋아한다니까. 우리 백화점에 그죠? 예. 여러분들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전에 계룡대 신혼 때 밥 먹으러 갔는데 집사람이 군인이었으니까 쿠폰이 있대요. 예? 음식값을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분위기도 괜찮고 식당 메뉴 가격을 보니까 막 무진장 비싼 거야. 근데 반값이래요.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싼 메뉴를 반값에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뭐 왜 비싼 거지? 분위기인가? 뭐 이 집에 내가 맛을 뭐 제대로 모르는 건가? 하여튼 그 집은 메뉴판을 보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안 와요.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이 뭐냐면 이 군인들이 계룡대니까 그 접대가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차피 밥 처먹는 거 똑같으니까 밥값이 두 배라고 해서 뭐 밥을 두 공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을 되게 비싸게 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먹는 사람들은 쿠폰을 다 뿌리니까 쿠폰이 다 있는 거예요. 50% 할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금을 식사값으로 횡령하기 좋은 거죠. 공금을 식사값으로 횡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내가 접대를 했을 때 당신한테 내가 비싼 음식을 샀습니다. 그럼 우리 왜 음식값이 비싸면 괜히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셰프가 요리한 것 같고. 개똥이나 씨. 에, 근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에, 그러니까 아파트도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진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오는 거예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누가 그걸 막아요? 은행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값이 올랐냐 내렸냐 뭐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분양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개발도 별로 없죠. 거의 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의 조합원들이 그 수백 명이 계속 떠들고 다녀요, 아줌마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자분들의 말에 있잖아요. 그 수다에 90%는 뭐예요? 구라예요, 구라. 키잖아. 막 난 진짜 남자들이 여자들 막,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과 스타일이에요. 예. 이야기를 들으면 집사람하고 막 이렇게 처제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막 오글거려요. 제일 오글거리는 게 우리 엄마. 내가 이렇게 기억을 쭉 더듬어 보니까 순 다 거짓말이었어. 예? 순 다 거짓말이야, 다. 예? 근데 여자분들은 서로 이쁘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로 안 믿죠. 그죠? 진짜로 안 믿어. 진짜 믿냐? 진짜 믿지도 않아. 어, 그죠? 예. 근데 그런 말을 진짜처럼 해요, 서로. 서로 막 반갑다 하고 보고 싶다 하고. 그래 놓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딴소리 하죠. 와, 저는 오글거려서. 근데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여자분들이 적응도 잘해요. 막 자기 집 아파트 막 30억 됐다고 막 좋아하다가 이 아파트가 15억까지 많이 떨어지고 10억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남자들은 쓰러져요, 쓰러져요. 그거 계속 그 머릿속에서 안 지운다고. 여자분들은 또 금세 바뀌어요, 금세. 금세 바뀌어.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가격이 왜 구라가 심하냐? 이게 여자들 상품이라 그래요. 여자들 상품 중에 여자들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비싸다고 해야 잘 팔립니다. 왜 아파트급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왜 맨날 대우를 못 받고 증명이 안 되냐? 그죠? 예, 여자들의 상품은 화장품 비싼 거 잘 팔리죠. 가방 비싸야 잘 팔립니다. 옷도 비싸야 잘 팔려요. 그거 할인해주면 무진장 좋아하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리고 아파트 값이 이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느 지역이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 소문이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 소문을 누가 내요?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공인중개사 갔더니 아유 아파트 값이 올랐네? 야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값이 올랐어 라고 소문을 내겠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겠죠. 그럼 누가 팔려고 그래요? 되게 먹고 살기 바빠 자기 일을 하기 바빠요. 누가 아파트값 파는데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근처에 인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신규 분양을 추진하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 분양을 항상. 항상 신규 분양을 할 때 그 지역의 구축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나요. 예. 이 신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죠? 주변에 신규 분양이 없잖아요. 새로 공급되는 물건이 없죠? 여러분들 서울에 여러분들 사는 동네 한번 둘러보세요. 왜 우리 동네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소문이 안 날까? 이유가 뭘까요? 신규로 파는 놈이 없는 거예요. 항상 신규로 분양하는 물건이 공급될 때 그 소문을 내는 인간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움직이고 돈 들여서 광고하고 소문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아무도 소문을 안 내요. 예, 집값 떨어지는 걸 소문내기 위해서 돈 들여서 광고하는 놈 없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라는 것은 작은 사실이지만 돈 들여서 광고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죠. 예, 비트코인이 그렇게 합니다. 영등포 자이티글이 언급을 했고요. 자, 일단 여기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서울에 지금 아파트값 매물이 몇 개 쌓였다 뭐 했다 막 하지만 아직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일도 없고 떨어지게 정부에서 놔두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값을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꼭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이냐 저택이냐. 저택은 사치품이에요. 저택은 뭐 페라리가 그죠? 페라리 싸요 중고. 페라리가 이거 10억짜리다. 뭐 오히려는 뭐 한정판은 뭐 더 비싸다고 떠드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뒤로 다 싸게 파는 겁니다. 누가 한정판이라고 더 주고 살 놈 없어요, 헌차를. 그래도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언론 보고 떠드는 것을 믿어서 그래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고급차들일수록 1년만 되면 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죠. 저는 그게 왜 그런가 좀 잘 몰랐어요. 예, 유지비 감당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급차는 또 험부품으로 또 고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끼리 50억에 팔았니 100억에 팔았니 퍼천 얘기 그거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허세에 있는 것들의 그 돈 자랑이니까 그건 저택이에요, 저택. 그러니까 주택과 저택을 구분하셔야 되고 또 하나 뭘 구분해야 돼요? 신상과 당근 가격이요. 그러니까 분양시장 가격과 당근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갖다가 자꾸 갖다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심당의 케이크 성심당은 계속 3억에 팔고 있는데 아니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당근에 5만 원에 떴다고 해서 성심당 케이크 값이 오른 겁니까? 아니죠. 그게 거래가 됐다고 떠든다고 해서 그건 누군가 뭐 급하니까 했겠지. 예?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 남동생이 사온 걸 갖다가 누나가 사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시세라고 떠들면 안 되지. 시세는 뭐예요? 성심당에서 파는 딸기 시럽 케이크예요. 그게 시세인 거예요. 시세는 뭡니까? 분양되는 현재 분양 가격이에요. 그죠? 재건축을 해서 하든 뭘 하든 그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되는 당근 거래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이건 뭐예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더 주고. 그럼 더 주고 왜 급한 사람들이 사느냐? 부류가 있어요. 상속받았거나, 그죠? 갑자기 졸부가 됐거나. 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주고 사고 싶잖아요. 불법 자금으로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속았거나. 예.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사죠.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분양을 9억에 받아서 지금 18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새 집을 새로 분양받고 싶지. 내가 그걸 18억에 사고 싶어요. 호구가 돼서 안 산다니까. 근데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죠? 자기 그 애인한테 사주더라고. 애인한테 노인네가. 애인 입장에서는 뭐 영감탱이가 사준다고 했을 때 빨리 사야지.
아파트값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준다고 할 때 사야지. 그런 걸 시세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떠들어 봤고요. 자, 2시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